안녕하세요. 인생유통기한 연장 채널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치과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모아치과그룹의 두 명의 훈남 원장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종모아치과의 송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서모아치과의 박종하입니다. 여전히 훈훈하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치과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아무래도 치과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과잉 진료하지 않는 치과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준점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원장님들 만나면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제일 어렵네요. 사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과잉 진료라는 게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장님들마다 사실 진료 철학도 다르고 이제 사용하는 장비라던가 재료들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같은 치아라도 진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멀쩡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던가 충치가 없는데도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과잉 진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제로 네네. 저희 지인분들 중에 발치로 듣고 이를 빼야 되냐 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치과에서 치료 실제로 했을 때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워서 자연치아로 살려서 마무리를 했던 적도 꽤나 있었습니다. 발치로 듣고 오신 만큼 수명은 길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치아를 살려서 몇 년이라도 더 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해야 된다고 듣고 오셨는데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정지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지후식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보통 드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과잉 진료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또 어떤 원장님들은 예방적으로도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진단이 다르다고 또 무조건 과잉 진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잉 진료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환자분들이 치과에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리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리뷰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달아주시기 때문에 그 치과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파악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분들이 아니고 원장님들이 직접 진단을 내리는 곳을 찾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를 직접 하시는 원장님이 직접 진단을 내리시는 게 좀 더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맛집을 찾는 과정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맛집도 가면은 리뷰를 먼저 확인하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아니면 뭐 웨이팅은 몇 분인지 네네. 요즘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리뷰를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과계에서도 미슐랭이 있을까요? 미슐랭은 한번 저희가 필요하시면은 몰래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 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저도 정말 극구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제 상업적으로 직원분들이 간혹 진단을 내리고 바로 상담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진단을 내리는 것과 사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원장님이 진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 자료와 좀 엑스레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도 하고 또 이제 직접 환자분들과 거울 보면서 소통도 하고 좀 이렇게 환자분들과 소통을 좀 잘 하는 병원을 찾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잉 진료라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야, 이거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치료이다 혹은 이거는 내가 아직 안 해도 된다라는 기준이 스스로 서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설명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명확한 진단과 증상이 있는데 무작정 지켜보는 것만은 또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으실 때 포를 덮고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좀 신경 써서 치료를 해주는 곳에 받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간혹 이게 답답해서 포를 안 쓰고 받고 싶은데 그걸 치과에 가서 말씀드려도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시고 안 덮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으신데 아무래도 포를 덮는 이유는
물도 튀고 이제 뭐 침이나 피가 튈 수 있어서 덮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포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포를 빼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무서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포를 빼고 하는데 좀 밑에 깐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덮는 게 좋죠.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의료법 보시면 이제 감염 관리가 굉장히 이제 철저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덮는 게 좋지만 이제 뭐가 더 리스크가 큰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포시 때문에 치료를 아예 못한다 이러면 안 덮고 해야겠죠. 감염의 위험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다. 네.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우리 훈남 원장님들, 네, 리스펙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기회 되시면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